경제신문을 읽어줘. 23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1.3 대책 약발. 아파트 매매 전세가 낙폭 줄였다. 규제 완화 후 첫 시세조사 매매가 전주 대비 0.52% 하락. 매수 심리 회복은 더 지켜봐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값 낙폭이 2주 연속 줄었다. 여전히 하락폭은 큰 편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축소되는 추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2%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 마이너스 6.5%에 이어 2주 연속 줄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주에 35주 만에 내림폭이 둔화됐다.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매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며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매도에 비해 매수 문의가 적은 편이라 매수 심리 회복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3.5%라 0.25% 올렸습니다. 아직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대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금융 주식 바닥론 설설 돈 몰리는 중국 반도체 N ETF. 반등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올 들어 5거래일 68억 유입. 미국 반도체 상품도 38억 매수. 역사적 저점 일본 엔화 투자도. 새해 들어 중국 반도체 엔화 상장지수 펀드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속절없이 추락했던 중국 증시와 글로벌 반도체주가 연초 반등 조짐을 보이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엔화 역시 역사적 저점이었다는 판단 아래 ETF를 통해 투자하는 개미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시 자금 몰리는 중국 전기차. 저점 찍었다는 엔화 투자 늘어. 반도체 ETF 역시 올 들어 개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주로 구성된 타이거 반도체의 개인 순매수액은 6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담은 ETF보다 해외 기업을 담은 상품에 더 많은 자금이 몰렸다. 지난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ETF에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 자산 관계자는 엔화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엔화 ETF를 사는 것이라며 앞으로 엔화 가치가 오른다고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물가지수도 거의 몇십 년 만에 4%가 넘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를 또 안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뜻밖의 1월 효과 외인 1.8조 쓸어 담았다. 코스피 8거래일간 5% 올라 외국인 중국 리오프닝의 사자로 3전 7,300억 KB금융 840억 담아 미국 12월 CPI 예상치 부합된 당분간 매수세 이어질 전망. 미국 CPI 지수 예상치 딱 부합해가지고 6.5% 결과 나왔습니다. 새해 들어 국내 증시가 약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쏟아지던 1월 효과는 없다는 전망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올 들어 8거래일간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상승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8천억어치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발표되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가 근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1조 8,18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달 순매도 금액 1조 6,930억 원을 8거래일 만에 모두 되사들였다. 연말까지 매도세를 일관하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중국 정부의 국경 개방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 민감 업종군이 많은 한국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중국이 한국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에도 이날 화장품, 항공, 면세점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반도체 등 기술주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도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였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약세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맺혔다. 달러당 1,400원대를 넘나들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40원대를 하락했다. 역사적으로는 달러가 적정 수준이 한 1,100원대 후반, 1,180원, 70원, 90원 이 정도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와 은행 업종을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했다. 이달 들어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오히려 설비 투자 감소 기대를 키웠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와 쪼그라들고 있는 상장사 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급락뒤 반등장에서 볼 수 있는 낙폭과대 순환매 장세라며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선 기업이익 증가세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4분기가 바닥, 전자화학주 주목, 4분기 실적 부진했던 종목들 저점 찍었다. 기대감의 상승세, LG전자 3거래일간 6% 올라, 대한유화소프트, NC소프트 등 중국 수요 증가로 반등 가능성. 국내 상장사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오르는 등 증시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실적의 바닥을 찍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면서 전문가들은 주가 부진에도 상반기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얘기했다. 10일 FM 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상장사 247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27조 8,5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4분기 합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실제 영업이익보다 평균 21% 높았다. 4분기 어닝 쇼크 이후 세계 해외 주가는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했다. 큰 폭의 어닝 쇼크 뒤에 주가가 반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이 반복된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매수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했다. 저밸류 종목도 오른다. LG전자는 유가 하락으로 물류비 부담이 줄며 가전부문 이익이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장 부분 역시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회복하면 국내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이익 개선 초기 국면에서 PB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미국발 보조금 서프라이즈 신재생에너지주 늘었다. 미국 IRA 보조금 예상보다 훨씬 커. 하나솔루션 일주일 새 20% 급등. CS윈드는 하루에만 10% 상승.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 제동. 국내 기업 반사이익 기대감다. 여기 나온 하나솔루션, CS윈드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은 매도를 했네요. 안타깝네. 하나솔루션, CS윈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을 가속되면서 태양광, 풍력주가 올해도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솔루션은 IRA 최대 수혜. 태양광 주인 LS 일렉트릭과 OCI도 이날 3%랑 4% 상승을 했고 CS윈드, CS 베어링, 공동 SNC도 많이 올랐어요. 전날 미국 증서를 발표한 하나솔루션이 10년간 8조 원에 달하는 새 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예상치 5조 원을 훨씬 넘는 규모다. 미국 풍력타워 업체인 브로드윈드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것도 풍력주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됐다. 미국 연간 풍력 설치 수요가 10기가에서 60기가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윈드 주가는 96.9%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 PER은 각각 9.8배랑 6.8배. 폭력대장주 CS윈드는 27배까지 내려온 12개월 선행 PER이 미국 IRA 시행법에 힘입어 40배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관측이 나왔다. 하나솔루션 두 자릿수의 증가, 실적이 증가된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과 DB금융투자는 하나솔루션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을투자증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탑픽으로 꼽았고, 다음 종합면 미중 패권전쟁 수혜국 인도 양대 주가지수 고공행진 니프티 50 지수 상승률 미국 S&P 500 압도 인도 시가총액 1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주주 친화기업 매력 직접 투자 아직 힘들어 펀드 또는 ETF 관심 미래에셋증권 연내 주식 매매 서비스 준비 퍼스트 차이나 인도에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인도의 양대 주가 지수인 선섹스와 니프티 50는 지난해 니프티 50이네요. 지난해 12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상반기의 부진을 모두 만회했다. 유엔은 올 4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기 SK증권연구원은 중국은 계속되는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성장에 목마른 글로벌 투자자의 눈길은 점차 인도로 향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중 경쟁 수혜자는 인도. 인도의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과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다. 최근에는 공급망 다변화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는 인도 국내 총생산 GDP가 영국, 독일, 일본을 차례로 제치고 2027년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했다. 니프티 50 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4% 올랐다. S&P 500 지수 8%,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 10%, 한국 코스피 지수 4.4% 상승률을 웃돌았다. 인도 시가총액 1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정유화학업으로 번 돈을 통신 유통업에 투자해 안정적 캐시카우를 구축한 사례다. 한국을 치면 SK텔레콤, 이마트, SOL, 롯데케미칼을 합쳐놓은 기업이다. 급성장하는 인도 이동통신 대형마트 시장을 선점해 변신에 성공했다. 무의미한 점유율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진이 많은 점도 인도 우량 기업의 특징으로 비춰졌다. 개미들이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직 불가능하다. 성장지수 펀드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를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인도 ETF는 미국에 상장된 iShares MSCI 인디아 ETF다. 이랑 113개 기업을 편입하는 MSCI 인도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과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가 있다. 인도를 대표하는 50개 종목을 담은 니프티 50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니프티 50 지수는 금융 30%, 정보기술 14%, 에너지 12.7%, 일용설 소비재 8.8%, 자동차 부품 5.8% 업종을 포함했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고 계획 경제 장제가 일부 남아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인플레 장기화 목표치 높여라. 물가 결국 2%에 근접할 것. 미국 석학 페드 인사 물가 금리 논쟁.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 CPI 5개월째 하락 긍정 신호. 페드 목표 금리 수준 비현실적. 정부 확장 재정으로 더 오를 것. 세계 석학과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이 맞붙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미국 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페드 인사들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목표치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학들은 물가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만큼 향후 금리 수준도 페드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인플레 정점론에 대한 공방. 고금리 장기화하나. 서머스 교수는 페드의 목표 금리 수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확정 재정은 금리 상승 요인이 돼 중립금리가 페드 추정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금리를 뜻한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에 106.8%였다. 이 비율은 2020년 128%를 찍은 뒤 2021년엔 137%로 증가했다. 서머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으로 인해 저물가와 저금리 상태에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마켓워치는 이날 서머스 교수 등은 저금리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3. 미국 경제 골디락스 신호 vs 침체 불가피 일가는 지금 논쟁 중 12월 임금 상승률 추정치 하회 일자리 늘어나고 물가 하락세 무디스 침체 불가해 보인다. 페드 긴축 기조 포기 쉽지 않아. 인플레의 승리세는 너무 일러. 모건 스탠리 주가 22% 내릴 것. 미국 고용 물가 지표 개선 연착륙 시나리오 급부상. 미국 일가에서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발단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다.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임금 상승률은 전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물가는 높은 수준인데다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6%였다. 시장 추정치 5%보다 낮은 수치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전월보다 0.3% 올라 전망치 0.4%를 밑들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음에도 고용시장은 견고했다. 12월 실업률은 전월 3.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5%였다. 비농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22만 3천 개 늘었다. 12월 소비자 물가 설문조사 결과 1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5%로 전월 5.2%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휘발유와 식료품 물가 전망이 다소 누그러진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졌다. 뮬가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6.6%다.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떨어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뺀 그런 CPI 상승률도 12월에는 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대로 됐어요. 침체는 기정사실, 아직 멀었다. 골디락스는 일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페드의 금리 기조가 시장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변수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페드가 지난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미국 주식이 현재 수준에서 22%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해를 겪을 것이라고 견했다. 빅테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직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낙관론에 대한 비판 근거다. 그치. 아마존은 이번 주부터 1만 8천 명의 대규모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 네 번째, 올 세계 성장률 전망 3%에서 1.7%로 하향. 침체 재진입 위험 커져.
세계은행 경제전망 발표, 고급 물가의 통화긴축 지속, 7개월 전보다 1.3%포인트 낮죠. 미국 0.5%, 유로존 0% 전망, 신흥국 채무 부담 커질 듯, 봉쇄 해제 중국 경제가 변수.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통화재정 긴축 여파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이다. 선진국 성장률은 2.2%에서 0.5%로 세계은행이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올해 성장률을 3%로 제시한 것에 비해 1.3% 낮췄다.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집계 발표한 1961년 이후로 범위를 확장해도 세계 경제가 올해 전망치보다 덜 성장한 것은 91년, 82년, 75년 뿐이었다. 20년, 2009년에 역성장했고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경기 침체에 재진입할 위험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이와 관련 세계은행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10년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겪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 총재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침체로 전 세계 소득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10년보다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중국 경제의 반등 여부다.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중국은 홀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을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큰 나라라고 말했다. 멜페스 총재는 비록 세계가 궁지에 몰렸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경 간 무역 개선 그렇다는 얘기를 하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